올해는 극심한 더위와 가뭄 탓에 녹조 현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마다 등장하는 불청객, 녹조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주요 강에서 녹조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녹조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제가 뭐 많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은 그 상류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대구, 구미, 뭐 이런 진주 이런 대도시의 하수들이 유입하는 이 중류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대도시의 하수 유입이 되는 뭐 중류에 뭐 주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중류 지역 녹조 현상이 예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더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예. 가뭄이 들면은 유속이 느려지면서 좀 많이 생기는 또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뭐 계속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특별히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적으로 그 강우량에 따라서 유속이 이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특별히 그렇게 심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녹조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녹조류가 아니라 사실은 생물의 종류가 남조류라는 종류예요. 흔히 녹조류라고 이제 잘못 보도가 되고 하는데 남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번성하는 것인데 주로 이 도시 하수에서 기인하는 인 성분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 강에서는 그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유입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하수 처리가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을 많이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유입하는 곳에서 이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이제 올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란 예측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나 걱정이거든요. 아까 하수 처리장 문제 지적하셨는데 현재 우리 정수 기술로 이거 녹조 해결 안 됩니까? 지금 정수장에서의 남조류 세포 또 남조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남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은 녹조류하고는 좀 다른데요. 녹조류는 독소가 없는데 남조류는 그 동물의 간에 손상을 주는 독소를 흔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독소는 다행히 정수 과정에서 잘 제거되고 특히 염소 소독을 하면 잘 파괴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정수 공정을 잘 거친 수돗물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 수돗물보다는 민물고기나 새우 같은 그런 어패류를 먹을 때 독소를 먹게 될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야생 동물들은 그대로 이 독소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이 독소는 염소 소독에는 잘 분해가 되지만 끓여서는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을 끓여도 분해되질 않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먹을 때는 그 독소가 많은 내장, 아가미를 모두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염소 소독은 괜찮지만 민물고기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녹조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에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에서는 이 비가 오면은 유속이 빨라져서 이 남조류 세포가 모두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유속이 빨라지면 강에서 녹조 현상이 없어지고요. 근데 반대로 이 소양호, 대청호 이런 그 큰 댐에서는 큰 비가 내린 후에 녹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강과 대형 댐이 그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 대형 댐에서는 큰 비가 내릴 때 농경지에서 그 퇴비와 비료가 많이 유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강에서는 하수 처리장이 주 원인인데 큰 비가 오면은 이게 다 희석이 되고 남조류 세포가 다 바다로 떠내려가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또 바다에서 문제가 됩니다. 바다에서 연안에 있는 어패류가 강에서 내려간 그 남조류들을 먹기 때문에 조개류 이런 그 내장에서 남조류 독소가 검출된다는 외국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상류에서부터 바다까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우리 뭐 시민들에게 골칫거리인데 일단은 그
수질이 안 좋은 곳에 나타난다는 큰빛 이끼벌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나타났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좀 빠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 낙동강 수질 오염이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큰 이끼벌레가 그 수질 오염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끼벌레는 뭐 이게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보고는 한 70년 전, 1940년대부터 보고가 있어요. 옛날부터 살던 생물이고, 예. 네. 수질이 좋은 소양호, 춘천호, 뭐 이런 그 한강 상류의 깨끗한 호수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살던 것들이고, 다만 이게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부영양화돼서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은 그 양도 좀 늘어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강에서 늘어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들면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이끼벌레가 주로 유속이 느린 그 호수나 강에 유속이 느린 구간에서 사는 것인데 그 유속이 느려져서 늘어난 것이지 그게 수질 오염의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오염이 너무 심해지면 없어집니다. 네. 이 큰빛 이끼벌레는 유속이 느려진 고인물에서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고인물에서 서식하는 큰빛 이끼벌레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나요? 이끼벌레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끼벌레는 그 다른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일종의 그 말미잘의 축소판 같은 그런 모양이죠. 작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에는 약간 뭐 독소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지 물속으로 뭐 독소를 막 배출해서 상수원에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는 물을 이용하는 데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녹조 현상이 뭐 연례 행사처럼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네. 뭐 비가 오는 거 그리고 날씨가 좀 좋아지는 뭐 날씨가 도와주는 거 말고 사람이 네. 할 수 있는 뭐 인공적인 예방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에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기작이 원인이 인농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 근원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예요. 그래서 하수처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좀 부실합니다. 예. 뭐냐면 하수를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2차 처리까지만 해요. 그래서 그 선진국 수준으로 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수처리장 용량도 좀 작아서 비가 오는 날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류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하수처리장의 그 인 제거 수준도 높여야 되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어느 정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을 또 가져야 되고 투자가 우선 제일 급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하수 처리장에 대한 점검이 시급히 다시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원대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